손흥민의 절규. 저는 한 인간으로서 축구를 합니다. 벤탄쿠르. 당신은 인종차별 가해자다.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손흥민을 향해 저지른 역겨운 인종차별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 벤탄쿠르는 우루과이의 한 방송에서 손흥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 아시아인은 다 똑같이 생겼다 라고 발언했다.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이었다. 벤탄쿠르는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 결국 꼬리를 내렸다. SNS를 통해 급하게 사과했다. 벤탄쿠르는 손이 내 형제여.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 그건 매우 나쁜 농담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너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란다. 사랑해 내 형제 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게 끝이다. 진정성이 위심을 받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달랑 SNS에 몇 줄 남겨놓고 사과라고 했다. 게다가 벤탄쿠르는 개시 24시간이면 사라지는 방식으로 사과문을 올리면서 더욱 큰 비난을 받아야 했다. 24시간짜리 사과일 뿐이었다. 영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나서 벤탄쿠르 문제를 보도했다. BBC, 가디언 등 영국의 유력지들도 나섰다. 벤탄쿠르의 행동은 단순히 축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다. 지구촌에서 뿌리 뽑아야 할 문제다. 토트넘의 소식을 전하는 더 스퍼스 웹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벤탄쿠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미친 짓이다. 그것은 나쁜 농담이 아니라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다. 우리는 소니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선수가 토트넘 프리시즌에서 만날 때 괜찮기를 바람 뿐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의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매체, 더 보이 하스퍼는 벤탄쿠르의 발언은 아시아인은 서로 구별할 수 없다는 그 해로운 고정관념을 영속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이 인종차별로 인해 꾸준히 고통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첼시,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등 팬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런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손흥민에게 팀 동료라고 하는 벤탄쿠르가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손흥민은 과거 여러 차례 인종차별의 피해자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과거 인종차별에 대한 손흥민의 발언을 전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과거 자신에게 직면한 고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2019년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며 손흥민의 절규를 담았다. 손흥민은 이런 목소리를 냈다. 저는 영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축구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스포츠를 합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받는 선수들을 보호하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라커룸에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절규를 잊었는가? 인종차별로 상처를 받은 손흥민, 제3자가 아닌 팀 동료, 곁에서 함께했던 친구에게 당한 첫 번째 인종차별이다. 그 상처와 고통은 명백하다. 벤탄쿠르는 인종차별 가해자다. 2. 망신, 메뉴 벌써 2호 거절, 나왔다. FC 바르셀로나 6천만 오른쪽 화살표 3,500만 유로 재능, 셀프 삭감, 바로 노. 메뉴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벌써 두 번째 거절을 당했다. 영국 언론 팀토크는 17일, 이하 한국 시각, 메뉴가 비토르 호케, FC 바르셀로나, 영입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이끄는 메뉴는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8승 6무 14패, 승점 60로 8위에 머물렀다. 카라바오컵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선 일찌감치 탈락했다. 선수단 내 분열설도 나왔다. 그나마 지역 라이벌 맨시티와의 FA컵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며 자존심을 세웠다. 구단은 고민 끝엔 하흐 감독과의 동행을 결정한 모습이다.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메뉴는 벌써 라파엘 바란,
앤서니 마샬 등과 계약 만료로 결별했다. 맨유는 새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상황은 쉽지 않다. 맨유는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에버턴,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버턴은 7천만 파운드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맨유는 4,300만 파운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호케 영입도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팀토크는 제임스 래트클리프 맨유 공동 구단주는 올 여름 중앙 수비수, 중앙 미드필더, 공격수 등 영입을 원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브랜스웨이트 오퍼로 투자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 호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2005년생 호케는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아틀레티코 파라나엔시, 브라질을 떠나 FC 바르셀로나에 합류했다. 하지만 16경기에서 2골을 넣는데 그쳤다. 선발 출전은 2회에 불과했다. 팀토크는 FC 바르셀로나는 호케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를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호케의 대리인은 FC 바르셀로나의 조치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호케의 대리인은 호케는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왜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은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호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강하다. 열정도 갖고 있다. 사람들은 도움이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 고 말했다. 팀토크는 스페인의 3개 팀이 호케 임대 영입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좌절됐다. FC 바르셀로나는 매각을 선호한다. 유벤투스, 이탈리아와 맨유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맨유는 호케 영입을 위해 3,500만 유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FC 바르셀로나는 이를 거절했다. 6천만 유로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3. 믿기 어려운 비보, 미넨. 다음 시즌 예상 베스트 11 공개. 김민재, 다이어, 더리우트 모두 제외. 김민재, 27위 다음 시즌 전망을 어둡게 하는 내용이 전해졌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는 17일 한국 시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바이에른 미넨은 다음 시즌 스쿼드 개편을 위해 작업 중이며 일부 포지션에서 선발 선수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라고 전했다. 이어 올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미넨의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들의 이름과 기존 선수단을 종합해 다음 시즌 예상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매체는 4-2-3의 1 포메이션을 선정했다. 해리 케인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맡았고 크리스 피리,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사네가 2선에 자리 잡았다. 중원엔 알렉산다르 바플로비치 주앙 팔리냐가 위치했고 포백은 알폰소 데이비스 이토 히로키 조나단 타요수와 키미이가 형성했다. 최후방 골문은 마누엘 노이어가 지켰다. 아쉽게도 한국을 대표하는 수비수 김민재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민재는 2023년 여름 나폴리를 떠나 미넨에 합류했다. 당시 김민재는 유럽 5대 리그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리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며 나폴리에 33년 만에 우승을 안겼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한 미넨은 5천만 유로, 약 710억 원, 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하며 김민재를 영입했다. 이적 초기 김민재는 토마스 투엘 감독의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거의 모든 경기에 선발 출장했다. 하지만 무리한 일정 탓인지 김민재는 아시안컵 차출 전후로 컨디션 난조를 보였고 에릭 다이어의 영입과 동시에 후보 선수로 전락했다. 투엘은 독일 분데스리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등 주요 매치업에서 마타이스 더 리흐트, 다이어를 주전 센터백으로 기용했다. 김민재, 다이어 우파메카노는 이들의 백업으로 주로 체력관리 차원에서 투입됐다. 어두웠던 미래 전망은 미넨이 투엘 감독의 후임으로 빈센트 콤파니를 선임함에 따라 급변했다. 콤파니는 과거 안더레흐트, 번니 등을 거치며 수비 라인을 높게 형성한 채 센터백의 공격적인 참여도를 중시하는 축구를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스포르트1 등 독일 다수의 매체는 다음 시즌 콤파니 감독 체제에선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다시금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트랜스퍼마크트는 생각이 달랐고
그들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이토와 연일 미넨과의 링크가 계속되고 있는 다가 내년 시즌 미넨의 주전 센터백 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했다.